지난해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한 학교를 살리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 윤일호 선생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교 학부모들도 행복하고 그런 어떤 학교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대안학교 비슷한 그런 공교육내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설레요 많이. 그 학교가 어떻게 될까. 저도 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저도 해보지 않은 길이고 지금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함께 한다는 것에 어떤 설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좋아. 와,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노래와 교실. 씩씩하게 노래하는 이 아이들은 진안 장승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60년 넘는 역사와 달리 이제는 전교생이 겨우 13. 2012년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작은 학교입니다. 분명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지금 알토는 음을 조금만 잡아주면 이분은 올 초 장승초등학교로 첫 부임한 새내기 교사인데요. 글쎄, 학교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죠. 전혀 아무것도 정보를 모르고 그것만 알았어요. 이 학교가 전교생이 사실 13명인데 지금 처음에는 15명인 줄 알고 왔는데 전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13명이었어요. 딱 오니까. 그래서 13명? 나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왔는데 교과 전담 선생님이 되고. 장승초등학교 특기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모두에 학부모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다른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죠. 또 얼마 전에는 에버랜드 갔는데 한 차 44명이 학부모들까지 다 해서 44명이 갔다 왔는데 뭐 학부모들이 그냥 아침에 그 찰밥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침밥 같이 나눠 먹고 또 저녁에까지 또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하면서 차 안에서 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사실 제가 이제 교직 경력이 22년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지만 이렇게 행복한 학교라고 할까? 이런 학교는 그렇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흠이 있다면 학생이 좀 없다는 거? 매주 수요일이면 13명 전교생은 통합 수업을 받습니다. 그동안 못한 합주도 이럴 때 실컷 하는 거죠. 그나저나 아이들은 이 학교가 폐교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좀 학교가 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언제부터? 재작년? 아니면 학생 수 줄었을 때부터. 선생님 뭐 어떻게 얘기를 하셔? 선생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 이 학교로 부임을 했는데 2012년이 되면 10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학생 수가. 아마 2012년에는 폐교가 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죠. 다른 학교에 있다 와보니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시설 보고. 현관부터 해가지고 안 갖춰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실이라던가 도서실이라던가 이런 게 폐교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제외예요. 무조건 신청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받지 못할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희보다 아이들이 안 좋죠, 사실. 저희는 그냥 그 어느 학교 가든 아이들이 있으니 가르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 학교가 없어지면 사실 이 학교 없어지면 이제 얘네들이 항상 여기서 뛰놀던 터전이고 그 운동하고 지금도 뒤에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터전인데 이 학교가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그리고 또 저 가가지고 지난 읍내에서 만약 다닌다 그러면 읍내 사람들에서 또 저기서 왔다고 또 괄시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물건들 역시 주인을 잃고 사라져 가겠죠.
저는 학교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 지역의 문화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폐교된 학교가 다시 생긴 경우는 없거든요. 지난해 지금 그 면 소재지에 학교가 없는 데가 상전면이라고 거기가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전 면 소재지에는 그런 어떤 뭐 면민들끼리나 젊은 어떤 사람들끼리나 아이들이나 그런 어떤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는 거죠. 어떤 지역의 문화라는 건 학교의 역할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젊은 학부모들이 만나기도 하고 모이고 함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매주 수요일 좀 별난 선생님들이 장승초등학교에 모여 공부를 합니다. 왜 별나냐면 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남원에서 정읍에서 일부러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진규 선생님하고 나하고 엮어주면 이게 다 이분 윤희로 선생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수학책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걸 장승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체 왜 이 학교와 아무 연고도 없는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걸까요? 심지어 이곳으로 전근 계획까지 세우면서 말이죠. 저기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학년을 묶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배우는 거에 따라서. 1, 2학년 묶고. 네, 1, 2학년, 그러고 보니 1, 2학년 윤희로 선생님도 장승초등학교와는 아무 인연이 없는 다른 학교 교사랍니다. 저는 교사라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교사라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라지고 있는 학교를 그냥 바라보는 게 정말 그게 정말 지역을 위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살고 내 애정을 가지고 내가 지역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는 게 맞죠. 정말 지역을 사랑한다면. 저는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는 거는 어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윤 선생님이 남편과 아빠로 생활하는 공간.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고생을 좀 사서 하시는 타입이시기도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한 길 놔두고 보통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 길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승진 공부해가지고 뭐 교장, 교감 되고 그런 분들도 훌륭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아이들하고 만나는 게 본인의 뜻이니까.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윤 선생님에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 해서 붙여진 킹콩. 그런데 그 킹콩 선생님이 글 쓰고 시 짓는 걸 어찌나 좋아하시는지요. 늘 동시 짓는 숙제를 내주신다네요. 시 같은 거 쓰는 거 어렵지 않나?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 쓰면 그게 시라고 해서 별로 안 어려운. 안 어려운 것 같아, 시가? 네. 매년 제자들과 문집을 내는 윤 선생님. 그런데 올해는 그 일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를 위해 뛰어다닌다고 학교 내에서 입장이 좀 곤란해졌거든요. 이제 우선 당장은 마치 내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학교에서 잘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운 학교로 옮긴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전학을 해야 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이제 지역에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뭐 교장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폐를 끼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제가 마음이 사실은 제일 많이 아파요. 2012년 폐교 예정인 진안 장승초등학교. 이곳을 살리기 위해 윤 선생님은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내년에 이 학교로 올 예정입니다. 또 인근 지역 학부모들을 설득해 수십 명의 전학생을 만들었고 교육 모임으로 그 구체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기로 한 학부모들이나 어떤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있는 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끼리도 같이 살아도 이렇게 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학교 문화를 시작을 하면서 새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늘 뭐 맞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마음이 참 예쁘고 좋았어요. 시골에 있는 학교를 살리자고 하는 2012년이면 폐교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마을에서 학교라고 하는 게 그냥 건물로서의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또는 그 교육이 마을의 중심이고 그 사람들의 중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학교를 지켜내자 그런 마음이 일단 아름다웠고 아까도 말하지만 우리들끼리에서도 뭐 다름을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거 아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뭘 어떻게 다르게 해야지? 그러면 뭐 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뭐 또 좀 뭘 해야 되겠고 그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또 이걸 뭘 어떻게 또 새로 준비해야 될까? 아마 저도 제가 지금 마음이 막 진짜 좋기도 하지만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정말 이제 지난해선 처음이고 뭐 더군다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교를 정말 제대로 잘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이 학교에서 과연 내가 그 학교로 가야 되는데 무사히 잘 갈 수 있을까부터 해서 뒷정리는 잘 할 수 있을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전국 3,300여 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30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로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작아서 사라져야 했던 학교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이제 혁신학교로 선정되면서 폐교 위기를 벗어난 장승초등학교처럼요. 내가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들도 행복하고 그런 어떤 학교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대안학교 비슷한 그런 공교육내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설레요 많이. 그 학교가 어떻게 될까. 저도 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저도 해보지 않은 길이고 지금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함께 한다는 것에 어떤 설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